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 기호와는 상관없이, 기호와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뭐 주도를 하는 건 아무래도 여행 항공이 될 거고요. 좀 길게 나는 이제 좀 단타는 좀 힘들고 좀 불안한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그냥 항공주로 그냥 한 내년 상반기까지 쭉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울거먹은 죄는 아닙니까? 근데 여행이나 항공은 좀 신선하지 않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아도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쪽 말고 항공 쪽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31,000원대예요. 제가 이것서 비틀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완전 네. 좋아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31,000원대인데요. 정고점 35,000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6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 시점에 35,000원까지. 그때 당시에도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그럼요. 위드 코로나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재확산 직전에 정고점이 35,000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고점까지 도달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보자 했었는데 사실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게 계속 빠지고 있었으니까 사실 선뜻 들어가시긴 쉽지 않고 해보신 분들, 대한항공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3만 원 아래다라면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을 너무 여러 종목을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속 그 추세랑 흐름만 보시고 내가 생각해놓은 그 어떤 하한선,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3만 원대였던 걸로 저는 3만 원으로 잡아놓거든요. 3만 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31,000원이면 못 사냐?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대신 기대 수익만 조금만 좀 양보를 하시면 돼요. 하실 거예요. 31,000원이면 사겠는데 31,400원이에요, 지금. 400원 기다려야 돼. 그럼 내일 좀 빼서. 대한항공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을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냥 사면 되죠. 대한항공은 그냥 사고 또 사고 이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항에 사람 붐빌 때까지 사고 붐비면 이제 그때 80점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여행을 가겠느냐 그리고 간다면 예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약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한항공은 사들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또 노지가 있어 아시아나 뭐 기내식과 뭐 기내식을 또 뭐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아무래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고 바람입니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한항공은 말씀을 드린 건 그냥 가장 그 무게감 있게 가져가실 경우에 대한항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 좀 가볍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행주로 가시면 돼요. 여행주 뭐 노랑 풍선 같은 애들 뭐 오늘도 잘 갔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물론 뭐 기간 트레이딩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잘 안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을 필두로 하시면 되고 오늘 또 많이 올랐던 게 화장품주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주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오늘 이제 뭐 클리오, 이치한부 이런 종목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주는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말고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 좀 가벼운 종목들 색조화장 관련해서 클리오. 왜냐면 이제 연말 위드 코로나 모임 지금 재개하고 있잖아요. 모임들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예요, 단톡방에서. 그럼 모임하게 회식하게 되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 마스크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잖아요. 여성분들 이제 눈화장뿐 아니고 색조화장 들어가지고 연말에 또 이제 뭐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위드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하면 이런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나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럼 대한항공 같은 이런 애들 대한항공을 단기로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클리오 같은 종목도 지금 뭐 계속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좀 시동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끝도 없이 오르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이제 뭐 오늘 이제 가안이 나오고 뭐 29일 발표한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일시적으로 매도 포지션 하시면서 현명하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 전략이네요, 그죠?
그죠? 여행항공은 그죠? 네. 항공 쪽은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죠. 항공 쪽은. 네. 광영우 부장님, 위드 코로나 우리가 그동안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뭐 더 이상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입이 좀 허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우리 사실 이미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어느 놈이 갈까 이 중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여행항공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순간원 종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제 일정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저는 여행 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일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에서 단계적인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서 내일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죠?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되면은 저도 주말에 사실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본 것처럼 영화관에 사람 좀 있던가요? 아직 사람 없나요? 별로 없더라고요. 저 플러스 6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 베놈 2라는 베놈 보셨잖아요. 아니 보신 분은 기억을 못하는데 안 보신 분이 기억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뭐 이렇게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 올라갈 거고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더 뭐 세계적으로 이제 접종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비격리 여행 지역입니다. 그 트래블 버블 권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신 게 아니라 곽 부장님 영화 보러 간다고 저한테도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관심이 없으셔서 다 기억하신 거예요. 저 영화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카톡 올리고 저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해외여행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는 부분이 기사화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를 보면 그 회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을 골라 가지고 9일에서 한 10일 정도 여행하는 컨셉, 그리고 2개의 나라를 선정해서 한 9일 정도 여행하는 컨셉 이런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에 또 주목을 받다가 주가가 또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조금 조용해지니까 또 빠진 거죠. 빠졌다가 또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노란 풍선은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바로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도 빠졌을 때 매수 포인트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8월 한 중순쯤에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그냥 위드 코로나 제가 자꾸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입이 닳도록.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투어를 샀다면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또 보면은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레드캡 투어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레드캡 투어가 매출이요. 거의 90% 좀 넘게 그 렌트카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행 컨셉은 5%인가 그 정도 되는데 요게 그 오래된 차는 매각을 하고 신차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신차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조금씩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되고 4분기 좋아지면은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아까 그 항공주 말씀드렸는데 항공주 이외에도 항공주든 아니면 여행주든 하나 정도는 꼭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좀 내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는 그 여행주에 대해서 특히나 더 관심을 좀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항공주 말씀하셨는데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약간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또
또 서로 이렇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그 지나가는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의 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항공주 다시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항공주도 더불어서 함께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